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함께 풀어가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다 해드리고 갈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 상담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 생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희 이 상담은요.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계속 전화 주시면 대기를 하시다가 통화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상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시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은 상승이었지만 이 상승에 대한 폭이 초반에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어요. 후반에 살짝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양시장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인데 아침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흐름을 살짝 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이제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은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0.2% 정도 소폭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은 금요일장이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약간은 좀 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매수 금액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IT, 기술주들이 이번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끌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이 기술주들의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들이 그쪽에만 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부터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어가는지를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700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흐름이 바뀐다는 건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슬슬 수급들이 좀 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신호를 점도표에서 확인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6월 정도에 인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인하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약세인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금 어제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비디아 주가도 정고점을 막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 많은 재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탄력이 조금 작은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그 위험 신호들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좀 이제 고민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주가의 그 흐름이 좀 약해진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의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고수익을 위한 위험 자산 쪽이죠. 그쪽으로 수급들이 분명히 좀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코스피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졌을 때 살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지금 순환매를 예상하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흐름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아마 시세가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동안 거래소보다는 좀 약했다고 해서 코스닥을 버리고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보지 않았던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주말 동안에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또 악재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걱정들이 좀 많으실 거고, 그리고 주말 전에 보통 이제 정리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매도할 종목들은 또 매도하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떤 걸 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건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근데요, 네. 항시 상담하실 때 네. 참 맨날 웃으시고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면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기술의 25% 네. 67,000원. 25%에 67,000원이에요? 네. 67,000원이면은 자,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뭐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거기 가을쯤 내가 샀는데 오, 그래요? 7만 원 넘어갔을 때 한 네. 8만 원 간다 해서 안 팔았더만은 또 빠지고 그래요. 이거를 지난 가을쯤에 매수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머물러 있던 자리거든요. 거의 뭐,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 최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최근에 5만 그쵸. 8천까지 또 빠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 회사가 사실 2차 전지 자동화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하나기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기술의 그 실적을 혹시 이제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 실적은 지난해에 좀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실적을 잠깐 제가 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에 그 적자가 300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적자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흑자였다가 지난해 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 회사인가요?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관련 이제 장비 쪽 회사인데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묶여서 과거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실적이 좋아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또 올라가고 내리고 뭐 했지만 과거 주가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빠졌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회사는 하나기술은 매수한 가격대에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7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중이 25%고 그리고 67,000원이니까 뭐 8만 원까지 올라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믿지 마시고요. 주가라는 거 결국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전망치를 보고서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건 업황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건 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를 본다면 저는 7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소폭 수익이지만 여기에서 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기술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칩스앤 미디어고요. 네. 29,500원에 10%요. 지금 29,500원에 칩셋 미디어 사셨어요? 네. 그럼 꽤 이거 됐어요. 꽤 되셨어요? 네. 그 최소한 그러면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꽤 됐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 막 이 정도 아닌가요? 네네네.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네. 엄청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근데 이 회사는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주가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하단인 줄 알고 샀는데 네.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막 팍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 그냥 가지고 이대로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지금 칩셋 미디어가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게 보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칩셋 미디어는 그동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막 이제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건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무상증자에서 주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올리기 위한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거든요, 사실 무상증자라는 건. 네. 지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건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의 특징이 그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AI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많이 이제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와 같은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칩셋 미디어는 사실 제가 볼 때 왜 이거를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는데 이걸 왜 안 파셨을까? 수익이 났을 텐데요, 그죠? 이런 아니요. 네. 37,000 얼마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렇죠. 떨어진 네. 때 샀었어도 다시 반등 나왔을 때 33,000원까지 또 왔었단 말이죠. 몇 차례. 네네, 맞아요. 그쵸? 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이거 못 보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못 판 거군요, 이거는. 네. 이거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도 좀 요즘에 좀 많이 시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은 어쨌든 순환매라는 게 돌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만 계속 잘 나가진 않아요. 못 나가는 애들이 계속 못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도정이 들어오고 못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다시 또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처럼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약간 그 좀 꺾이고 있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빠져야 돼요. 이제 팔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 네.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반등 났을 때를 한번 봐요. 이때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거래들이 막 이제 거래들이 막 쓰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래가 밑에 보니까 상당히 많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올라갈 때를 보면은 거래가 들어왔지만 이전보다 거래가 어때요? 예전보다? 이때보다 거래가 적어요. 좀 적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반등의 세기보다 이때 반등의 세기가 힘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건 이때 빠졌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빠질 때는 약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힘이 이미 빠지기 시작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좀 이제 잡아 놓으시고요. 만약에 네. 이제 25,0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수익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3만 원 정도에서 반드시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셋 네. 미디어는 25,000원과 3만 원으로
대응 자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예, 에이징랜드 71,600원에 30%요. 에이징랜드요. 예, 예. 71,600원에 30% 사셨네요. 예. 이게 저번 주에 샀는데요. 네. 제가 모르고 확인을 못 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감소해가지고 네. 다른 거 올라갈 때 그냥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매수가까지는 올 수 없죠. 이게 지금 이제 실적이 최근에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를 확인 못 하셨다는 건가요? 예, 3월 11일 날 나왔는데 그걸 확인 못 하고 샀어요. 아, 확인을 못 하신 상태, 안 하시고 이제 어쨌든 그냥 매수를 하셨군요, 그냥. 예, 예. 그 좋아가지고 네. 또 계속 올라가고 좋아가지고 샀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실적이 저기 하더니 그렇죠. 지금 예.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에요. 신생기업인데 예. 우리가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라고 이제 뭐 알려진 회사인데 TSMC라든지 아마 아미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서 예. 좀 관심이 많이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이제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11일 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가 이때였고 이 자리 그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이 71,600원이라고 하면 71,600원은 사실 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바로 빠진 게 아니라 또 올라왔다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실적을 비교하면 지난해 실적이 좋은 기업과 올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실적 기대치는 지난해와 올해 언제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올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죠. 그죠? 근데 그 기업들의 실적은 어쨌든 지난해 실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 그렇죠. 기업들은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적자인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부분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가의 반등이 또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지나간 뉴스라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이걸로 인한 어떤 걱정은 저는 좀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기업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예, 예. 근데 상장 초기 기업들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손절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손절이요. 예, 오늘 손절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손절하고 다른 반도체 주식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교체하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오늘 손해본 거 손해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오늘 만약에 이거 팔고 나서 오늘 또 다른 정보를 교체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만약에 저는 차라리 월요일장을 보고 종목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장에 에이징랜드가 반등을 주면 반등 시에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어쨌든 월요일장에 만약에 월요일장에 반등 나오면 저는 한 7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월요일장에 반등이 안 나고 또 힘이 약하면 그때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월요일 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이요? 네, 맞아요. 금요일 날은 보통 힘이 좀 빠져요. 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그래서 월요일장에 한번 이제 반등 확인하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에 50%. 3만 원에 50%요. 예, 예. 아, 이거 언제 사셨나요? 오늘 사셨어요, 혹시? 안 해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샀어요. 네. 며칠 전에 사셨어요? 네. 아,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 싶어서. 목표 주가요. 예. 하나오션이 자, 일단 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조선 쪽에 올라가고 있는지. 이건 미국에서 중국 선박 그 조선업체에 대한 규제 뉴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이 좀 이제 반등이 좋아질 수 있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결정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매수를 이제 며칠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수익이 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 이런 재료들은 금방금방 또 없어지거든요.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대형 어떤 수주의 잭팟이 터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가는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또는 예전에 그 수혜주 운하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해운주들이 살짝 올라갔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그 종목들도 결국은 단기에 또 올라갔다 빠졌단 말이죠. 이것도 저는 좀 길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종목은 32,000원 가격 위쪽으로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이 50%니까요. 32,000원요? 네, 32,000원. 32,000원 진입하면 그때부터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분할로. 목표가를 그러면 32,000원을 잡고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딱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니까 한 번에 그냥 수익에서 끊어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 기관들이 엄청 이걸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들어가 봤는데. 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관 쪽 수급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지금 파란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간 걸 매집이라고 또 매수를 했다라는 이제 표현에서 매집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제 이 기간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따져보면은 주가는 이때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무조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관 쪽 수급은 아시겠지만 단기로 들어왔다 빠지는 수급이거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이건 단기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 종목은 32,000원에서 만약에 아쉬우면 그냥 절반 줄이고 분할로 그때 봐서 상황 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32,000원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32,000원에 절반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그냥 나머지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힘이 있다 그러면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다 하시면 돼요. 정리해버리는. 네, 알겠습니다. 32,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트입니다. 한성 크리텍. 삼성 한성 클린텍이요. 아. 네. 3,480원에 10%. 3,480원에 10%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은 이제 수익 중이긴 한데, 그런데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거기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실적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한성클린텍. 저도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을 이제 상담이 보통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서 저도 실적에 대한 체크를 그동안 좀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되긴 했어도 큰 실적이 어떤 그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수처리 사업이라든지 폐기물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 지금 당장 주가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 폭에서 더 큰 상승을 좀 보여주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저는 단기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빠진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3,8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4,000원까지는 좀 그렇고 3,800원 가격 이제 이 위쪽으로 한번 오면 그때 단기 수익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힘도 여기서 올라갈 때 상승했을 때 힘과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이 매집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좀 이전보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3,800원 목표 주가 여기 진입하면 단기 수익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성그리텍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다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온라인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마다 황민적의 심야 주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요. 심야 주식 방송은요,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의 취지는 주말 동안에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월요일장에 미칠 만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응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떨어지는지를 미리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한 주를 준비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는 방송이니까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그때 무료로 참여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오프라인 강연회는 아마 참여하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아마 한번 참여하면 그다음부터 또 계속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직접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식을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주식하다 보면서 왜 이게 좀 안 되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리고 종목을 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점이 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또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강연회는요, 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강연회장에 오시면 무료로 강연회를 청취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강연회장에서 이제 뭐 필기하실 것들 있죠. 펜과 그다음에 노트할 만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준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냥 몸만 오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만 시간이 1시부터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시보다 조금 일찍 와서 자리를 미리 맡아서 편안하게 강연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긴박하게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시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가 좀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좀 힘들거나 아니면 자리가 부족해서 또 서서 듣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일찍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저하고 좀 소통하면서 즐거운 강연회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까지 알아봤고, 저희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셨잖아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넷마블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4,809원이고요. 비중은 25%예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64,800원. 이 가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2월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같이 흐름을 좀 같이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세가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생각엔 넷마블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주가에 큰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반등 나왔고 한번 조정 들어갔고 중간에 이번에 반등 나오는데 이번 반등은 예전의 반등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인데 지난해는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급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넷마블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팔았다가 당장 월요일부터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매수해서 차라리 수익 내고 나오는 자리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6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파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25%니까 좀 많아서 아마 좀 흔들릴 때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차라리 65,00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좀 더 끌고 가서 한 뭐 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8,0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넷마블은 최종 목표 주가는 6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65,000원에서 비중 절반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태광이네요. 태광. 매수한 가격은 13,050원에 비중은 5%예요. 13,050원에 비중이 5%.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매수를 어제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실적만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별로 큰 어떤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발전 설비 쪽에서, 거의 뭐 원자력이라든지 수력, 발전 설비 쪽이죠. 이쪽에 관련된 또 관이음새를 또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태광이라서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관심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뿐 아마 조만간 저점이 잡히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끌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그렇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치보다는 좀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거래가 없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거래는 되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하락이 뭔가 저점을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은 16,0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 보시죠. 뭐, 처음부터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15,000원까지만 와도 충분히 이제 수익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수익이 있으니까, 저는 이 태광은 15,000원까지는 끌고 가자. 그리고 15,000원에서 그때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요. 물론 5%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광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콜마 B&H입니다. 자, 콜마 B&H 23,500원에 비중 17%. 23,500원이면 자, 이 종목은 이제 오래된 종목이군요. 매수하시고 나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더 높은 가격이었군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답답하죠. 이 종목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이 그동안 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죠. 코로나 상황을 겪을 때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 우리가 건강해야지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때 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로 좀 시장 관심이 좀 멀어진 기업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기업도 아마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점이 나올 만한 가격대가 15,000원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좀 잡아주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치사율이 30%대의 어떤 그 이제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의약품 관련주죠. 일부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도 한데 결국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좀 시장에서 뭔가 두각이 화제가 되면은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뒤에 순번이 좀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좀 답답하긴 해도 저는 지금 가져가시는 게 지금 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때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한번 18,000원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보시죠. 18,000원 가격에 진입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마 BNH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아미코젠이고요. 네. 7,600원에 10%예요. 7,600원에 10%세요? 네. 아,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참 됐고요. 30% 정도 있었는데 네. 어제 20% 정도 덜어냈거든요. 20% 정도 덜어내셨어요, 어제? 네, 그리고 지금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다 털어야 될지. 자, 지금 이제 관계사의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것 같네요, 이 종목은. 근데 지금 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좀 오랫동안 주가가 또. 네요. 그죠? 오래됐었죠. 네. 네. 그리고 손실이 좀 컸다가 이번에 반등 나온 거라 어제 잘 파신 것 같아요, 저는. 잘 파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더 올라갈 것 같은 어떤 그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힘이 좀 강하진 않죠. 그죠? 좀 약하잖아요. 오늘은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강한 종목은요. 이렇게 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근데 정말 강한 기업은 오늘도 역시 이런 대량 거래로 인해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건 그 정도까지 힘이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장대 항목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 조정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정봉.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바로 조정봉이거든요. 근데 조정봉도 음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음봉으로 나오는 것보다 양봉으로 나오는 게 좀 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코젠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이제 아침부터 해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가 8,48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월요일장에 한 기준으로 한 8,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두세요. 그래서 8,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반등에서 9,000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8,500원 밑으로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어쨌든 수익에서 정리를 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보다는요, 유튜브로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제너쌤이고요. 매수 가격은 14,500원이고, 비중은 40%네요. 14,500원에 40%면,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뭐 오늘 샀나? 아니면 어제 샀나? 생각이 들 만한 그 가격의 종목들을 이제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너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긴 했네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또 떨어졌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공정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너쌤도 보면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고 그다음에 빠졌고 다시 올라왔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이제 올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번에 매수했을 때 접근의 시기가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더 지켜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자, 이거 지금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주봉으로 흐름을 좀 더 긴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봉으로 돌려서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빠졌죠. 또 올라가고 나서 빠졌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고점에 대한 신호 중에 우리가 이중천정이라든지 또는 쌍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전고점 자리보다 밑에서 지금 고점이 나오고 빠지는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제너쌤은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중간에 반등 나오면 단기 반등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종목에 대한 종목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종목은 지난번에 13,79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13,7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14,500원 위쪽, 이제 14,500원이에요. 뭐 14,600원도 괜찮고요. 어쨌든 14,500원 이 가격 바로 위쪽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저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너쌤은 좀 밑에서 12,000원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을 노려보세요, 지금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제너쌤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저희가 잠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월요일장인데 지수의 분위기를 본다면 현재는 코스피 지수도 좀 빠져 있고 코스닥 지수도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이미 2,7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2,800, 2,900포인트를 넘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금리, 물가도 중요하게 봤지만 고용 쪽도 되게 중요하게 봤었어요. 근데 고용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진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어제 스위스에서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나와서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본다면 시장은 결국은 앞으로 올라갈 상승 쪽의 방향을 잡고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아직 올라오기 않은 종목들, 순환매가 계속 돌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려운 종목인데 대한전선이고요. 네. 예, 23,3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23,300원이에요? 예, 예. 정말 어려운 종목이네요. 예, 예. 근데 이 어려운 종목을 왜 사셨을까요? 그때? 그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유상증자 한 번 맞고 또 경암 맞고 이번에 또 유상증자 맞고 그래갖고 10개 왔습니다. 예, 예. 유상증자까지 혹시 청약을 하신 거예요? 예,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비중이 예. 늘어나신 거군요. 또 이렇게 해서. 예, 예. 되게 힘들게 오셨는데, 이 대한전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예. 대한전선이 이제 원래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건 이제 사고 나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종목은 예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한 기업이에요. 예, 예.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종목이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만 보고 사자니 떨어질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조정이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제 옆으로 막 횡보하는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한 반등 한 번을 보기 위해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 지금 시청자분처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물려서 끌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대한전선은 이제 유상증자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어요. 예.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건 실적이 그만큼 좀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왔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이제 회사에서 부채 비율이 거의 300% 가까이 됐다가 보면 이제 부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자리대에서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 반등은 아마도 뭐라고 해야 되죠? 저점을 요번에는 좀 만들어가는 반등일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 그 AI 관련 기업들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예.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장이라든지 이거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예. 보관을 하는 그 데이터 저장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 이걸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력의 낭비가 심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력을 또 이제 만들려면 원전이라든지 이제 발전소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을 본다면 좀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들어올 만한 시기는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비중도 예. 많아서 이걸 예. 매수가까지 무작정 가져가는 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좀 해서 간다면 조금 예.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예. 상승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 올라갈 때는 또다시 뭔가의 흐름,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라든지 뭔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는 그 당시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제 13,000원 오면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13,000원까지 한번 저는 끌고 왔다가 예. 13,000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이 4월 2일 날 출하가 되거든요. 네. 그때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같거든요.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 네. 그럴 때 그래도 13,000원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유상증자를 결정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죠? 예, 예. 원래 항상 주가라는 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떤 그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먼저 선반영을 하게 돼요. 예. 물론 주가가 이제 흔들린다, 뭐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식 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는 희석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끌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생각해요. 유상증자 출회하든 어쨌든 간에 현재 가격보다 30% 정도가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10,000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지금 13,000원은 약 30% 정도까지 이제 고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출회된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가격이든 어쨌든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유튜브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이루다. 자, 뭔가 좀 잃었으면 좋겠네요. 말대로. 자, 매수 가격은 7,000원이고요. 비중은 50%. 근데 이런 거하고 좀 주가가 좀 별개네요.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네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항상 말씀드리죠. 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안 보고 사세요?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항상 제가 기준을 설명드렸잖아요. 2020 거래량 20만 주 이상, 거래대금 일평균 20억 이상. 2020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르다의 경우에는 지금은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다른 것도 다 떠나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라 여기서 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5,8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7,000원이 매수가시인데 6,9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다까지 일부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저녁 10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강연회 있는 거 아시죠? 자, 오프라인 강연회, 그리고 일요일 날 저는 온라인 강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 상담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